안녕하세요. 델라의 타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고 약간 비켜나가는 카드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나의 뭐 단점, 보완할 점, 그리고 건강, 네, 뭐 음식,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지만 영상을 시청하셔서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영상 패스해 주시고 만든 분들은 네, 재미로만 참고해 주세요. 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뽑은 분들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원래 뭐 행복한 연애를 했었다가도 조금 주춤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졌는데 미련을 아직 못 버린 사람, 연애에서 그럴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썸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는 거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낮아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찍은 사람은 다 사귀어봤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존감이 반대로 낮아서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상대에게 투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사랑처럼 집착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자존감이 높은 분들,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라고 하면 나는 특별해, 난 예뻐, 난 잘해, 난 가진 게 많아, 뭐 이런 어떠한 면으로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심받고 이목이나 뭐 집중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선택을 안 해?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런 뭐라고 하지 승부욕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상대에게 내 진짜 매력이 어떤 건지 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번 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소유욕이 집착이 강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맘대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에게는 집착이나 소유욕이 조금은 발동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좀 소유욕이 강한 분들 그래서 또는 뭐 이 상대방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합이 됐기 때문에 약간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뭐 연애나 결혼의 경험이 뭔가 이렇게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잃기 싫은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내가 상처받고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두고 싶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좀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했고 나도 이제 좀 보답을 받고 싶다.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다.
뭔가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뭐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나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상처받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성장해오고 살아온 이런 배경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연애가 별로 이렇게 좋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이제 실패를 했다. 결혼에 대해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번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패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안정감을 갖고 싶은 그 무의식적인 내 의식이 이분에게 사랑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도 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두 분이 뭐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만났다가 지금은 좀 현재 힘들 수도 있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나를 좀 힘들게 했다. 아니면 우리가 좀 원활한 그런 연애는 아니었다. 근데 내가 너를 왜 만나나? 주변에서 너 왜 만나니? 힘든 연애면 그만해 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를 좀 외롭게 하는 우리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많이 싸우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됐다든지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이 달랐다든지 이 사람은 언젠가 나를 떠날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연애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떠날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상황이 좋아지면 떠날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말을 들었다든지. 근데 이제 또 1번 분들 중에는 사내 커플, 뭐 CC 이렇게 다양한 커플 중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였거나 서로의 뭐 연인이 있거나 상대방이 뭐 결혼을 했거나 이런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비밀스럽게 만난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지적적인 그런 취미, 관심사,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좀 잘 통하거나 뭐 문화생활이라든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빛을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직업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나 1번 분에게 1번 분들이 어쩌면 지적인 사람들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상대방의 상식이 좀 많다든지. 아무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해결해주고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게 아니면 이제 내 눈에 너무 멋져 보였던 거죠. 콩깍지가 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조언 카드를 뽑기도 했고 또 차크라 카드와 연결을 했을 때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제 내가 짝사랑을 했거나 고백을 해서 차였다면 이런 생각이 나요. 내 어떤 말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상대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짝사랑에 포기가 안 된다. 아니면 헤어졌는데 자꾸 미련이 남는다. 아니면 삐걱삐걱 되는데 정말 헤어지기 싫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1번 분들은 연애가 만약에 잘 안 된 부분이 내가 자신감이
너무 높아서, 자기애가 너무 높아서 상대가 나를 좀 맞추기 힘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상대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1번 분들은 배신을 겪었거나,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요, 사람 관계에서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은 공포물 같은 거를 좀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유욕이나 집착이나 뭐 연락에 대한 집착이 좀 클 수도 있고,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된다 불안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좀 잘 했던 분들. 근데 이제 그게 연애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연인이었다고 하면. 1번 분들은 고혈압, 이 혈압과 관련된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호흡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계단 오르내리고 할 때 숨이 금방 가빠진다든지, 폐 질환, 폐가 뭐 염증이 있거나 폐를 뭐 절제를 해야 되는 뭐 수술 같은 거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화병, 가슴이 답답하다, 뭐 체한 것 같다, 역류성 식도염처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상도 있을 것 같고, 목이나 어깨가 뭉치고, 뭐 만약에 이제 목 어깨 문제라고 하면은 일자목 디스크, 뭐 거북목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깨 뭐 회전근에 대한 문제,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막 뚝뚝 소리가 나거나, 뭐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리고 손이 붓고, 뭐 이런 증상,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요. 녹색으로 된 음식들을 많이 먹고, 녹색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고요. 산책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애하실 때 제가 아까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라면 왜 내가 자존감이 낮은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뭐가 이렇게 일치가 안 돼서 스스로 나를 이렇게 자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나는 왜 이렇게 별로인 남자만 꼬이고 별로인 여자만 꼬일까? 아니면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좋은 행동은 뭐냐면, 뭐 책이나 영화나 뭐 인터넷에 좋은 글귀 많이 있잖아요. 자기애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나 글귀 같은 거를 많이 읽어서 좀 자주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지인 프로필에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당신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당신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글귀나 일기를 써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거를 파라는 거죠. 만약에 못생겼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진짜로 못생기지 않았으면
상처 안 받거든요. 근데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서운하고 막 이렇게 밉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싫은 거고 그 말에 대해 내 감정이 동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기 싫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걸 관찰하는 훈련을 좀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좋아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구나, 이런 말을 싫어하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런 훈련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요, 지인, 뭐 직장 관계든지 간에 이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는지 그런 면을 좀 보고 친구를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말만 뻔지르르 하는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요런 거를,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1번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문, 확언, 약간 자기 체면, 자기 암시 같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나의 힘든 경험과 고통들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밑거름입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이런 문장을 또 자주 읽어보시고 가슴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이제 1번 분들한테는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매회 그런 연애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그 다음 연애,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 분들만 참고하세요. 2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리딩을 할 때 조금 힘들고 상처받고 약간 떠날까봐 두렵고 뭔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키워드들이 좀 보였는데,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카드로 보여요. 원래는 지금 여기에는 난관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일단 2번 분들이 상대방을 봤을 때 너 아니면, 너 말고 지금 다른 괜찮은 사람은 없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 집 이렇게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계기가 없기도 없고, 또 누가 나에게 좋다고 해도 내 눈에 양이 안 차고 성이 안 차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안 된 거죠. 계속 그런 식의 경험이 조금 쌓여서 연애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좀 괜찮다, 눈여겨보는 그런 상대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뭐 계속 연애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진득하니 오랜 연애가 안 됐다든지, 네, 그런.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문제점이 여러분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좀 고집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짝사랑, 썸, 아니면 지금 연애 중, 아니면 헤어진, 아니면 이제 결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재혼 이렇게.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융통성을 길러야 되고, 좀 연애 패턴이라든지 여러분의 행동과 어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데이트를 만약에 하더라도 항상 그냥 거랬던 그런 데이트 말고, 여러분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색다른 느낌의 데이트, 색다른 느낌의 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그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보살핌을 좀 받고 싶다. 그는 또 뭐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부드럽고 이렇게 스킨십이 나하고도 잘 맞기도 하고, 나를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준다. 내 로맨틱한 그 감정, 내 연애 세포를 자꾸 불러일으킨다. 뭐 외모가 너무 멋지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면 행동이나 어투가 너무 젠틀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나의 심쿵 모드를 안다. 네, 그런 사람이거나 그 상대방이, 아니면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상대방을 포기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그런 존재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독립하는, 독립심을 길러야 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주변에 가끔씩 연애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꼭 이성 관계가 있어야 좀 안정적이고 행복한, 이렇게 집에 만약에 뭐 자취해서 이렇게 혼자 산다고 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매번 친구 만나서 약속 만드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연애에 집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에게 좀 많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정말 싫고,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뭐 두 분의 뭐 추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좀 안지 길었던 지인 관계였던 간에, 아니면 연애 기간이 좀 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놓은 게 되게 많고,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많은데, 더 잘 만나보자. 만약에 헤어질 위기가 온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떠나면 난 다시 외로워질 거고, 내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았던 내 행복도 너 없이는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의미 없어,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너만한 사람이 없어, 주변에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와 함께라면 미래가 좀 밝을 것 같아. 너는 나에게 기회 같은 사람이야. 함께 더 관계 진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너는 수단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의 어려움 있을 때마다 좀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립심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들, 또는 뭐 넌 정말 변덕스러워, 이런 말을 좀 들어보는 경험이 있을 것 같고,
뭐 직업도 한 가지 좀 꾸준히 못 하시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학업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이거 저거 막 다양하게 취득하거나 네, 이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는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분도 많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하고 싸웠을 때도 여러분의 문제점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그때 진실로 이렇게 미안해 이제 잘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는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건 미안해 이렇게 잘할게 하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좀 고쳐지지 않는 이런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관계를 좀 잘 하시려면 만약에 두 분의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싸움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 잘못이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진짜로 좀 고치려고 하는 행동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느낌도 뜨고요. 아니면 반대로 반대로는 아닌데 아무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네 이런 분들 이것도 조금 문제예요. 너무 무기력한 이런 느낌.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주황색은 골반과 관련돼서 이 주황색 골반과 관련돼서 뭐 생식기, 뭐 자궁, 방광, 뭐 난소, 고환 이런 비뇨기과, 전립선 뭐 이런 골반에 위치한 부위에 건강과 연관이 있는데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충만한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그 성적 스킨십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다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귈 때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난 너무 좋아. 근데 이 두 분이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속궁합이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들이 또 연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하체 스트레칭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엉덩이를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 케겔 운동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앉아만 있지 않고 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산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이게 과다월경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마늘 단호박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주황색이 굉장히 좋은데 주황색 음식이 귤, 뭐 오렌지, 호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드시면 좋고 호박이 또 이런 붓기에도 좋기도 하고 자궁에도 되게 좋고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드시고 견과류 같은 거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향수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도 약간 좀 상큼한 계열의 향수가 좀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위에 이렇게 면역력에 대한 문제나 피부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위에 관련된 허벅지, 서해부 이렇게 엉덩이 쪽에 습진이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도 쓰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속궁합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연애를 진득하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벼운 연애만 스킨십을 하는 그런 단계 연애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중요한 기준이어서 연애를 할 때 속궁합이 맞아야 연애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번 분들 중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주고받는 거 잘 하셔야 된대요.
어떤 분은 주는 것만 엄청 잘하고 받는 거 못하고, 어떤 분은 받는 건 엄청 잘하는데 주는 건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주고받는 훈련을 좀 자주가 아니죠? 주고받는 걸 조율을 해야 된다. 상대가 나에게 일을 주면 나도 일을 줘야죠.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해줘도 상대가 나에게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쉽진 않은데, 무조건적인 희생 안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인 관계에서라면, 여러분이 그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약간 고지식한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창의적인 체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게 성적 매력을 어필을 할 때 다양한 체위를 하는 게 두 분 관계에 좋다.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에 사랑하는 그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 2번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썸을 했다가 끝났다. 아니면 짝사랑이다.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과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음에 연애를 할 때 또는 그 상대방과 나중에 잘 된다고 했을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른 그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상대방과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현재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그런 글 본 적 있는데 뭐 이제 장인어른께 일주일에 뭐 몇 번 찾아뵐 건지 한 달에 몇 번 찾아뵐 건지 뭐 시어머니 시댁에 몇 번 찾아갈 건지 이런 것도 서로 대화를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되게 현실적인 글이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봐라. 만약에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꿈을 포기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행동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글을 찾으면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의 영상에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진전을 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이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내 사생활의 침범은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상은 나는 답답함을 느끼니까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뭐라든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너무 서운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뭔가 이렇게 꿍해 있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싸우게 될까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차분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속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원하는 방향이나 뭐 무드,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얘기해봐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주문, 확언,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성적 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현재 나에게 충분히 만족한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펼쳐진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의 몸은 건강하다. 나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성적 매력도 충분하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더 예쁘게 보이는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렇게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저도 잘 모르지만 메이크업 할 때 보면 웜톤, 쿨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사한 파스텔 색깔 입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분홍색을 입으면 저는 이상하게 분홍색만 입으면 예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홍색이 좀 잘 맞나 봐요. 근데 검정색이나 회색 이런 어두운 계열 있잖아요. 무채색, 회색 뭐 이런 거. 그런 거 입으면 뭔가 되게 좀 칙칙해 보이고 그날따라 되게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컬러에 대한 나한테 맞는 컬러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주제가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자립심에 대한 문제, 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그 주제와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연애가 잘 안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가 잘 풀릴 수 있는 또는 건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해볼게요. 3번도 1번 분들과 같이 녹색의 차크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녹색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많이 깨닫고 상대를 보는 눈이 생겼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지혜를 많이 나름대로 습득을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그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지혜라는 카드가 2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내적 성장을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신뢰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내가 필요한, 내가 이렇게 충족받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싶은, 카드가 거의 다 긍정적이어가지고 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그 상대방에게 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 되게 예쁘고 멋진 사람이야, 나 완전 섹시하고 관능적인 사람이야, 이런 성적 매력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부분도 좀 보여요. 또 상대도 나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조언은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연애가 이렇게 막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지고 행복한 연애가 될 수 없다. 그런 걸 조금 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 쇼윈도의 모델들,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쇼윈도가 아니죠. 아무튼 그 뭐라고 하죠? 런웨이 죄송해요. 쇼윈도는 아니지. 런웨이에 나오는 그 모델들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그분들이 뒤에 무대 뒤로 가면 얼른 그 다음 복장을 갈아입기 위해서 굉장히 정신없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라는 거죠. 더 적절한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연예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스케줄이 굉장히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이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게 또 외롭게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진짜 나인가,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그 상대방의 좋은 것만 보고 단점에 대해서 봤을 때 너무 확 실망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연애에 대한 로망이 너무 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좀 받아들여라. 장점과 단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런 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지금 이 상대방과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나만의 시간을 혼자서 잘 보내는 그런 취미 생활이나 활동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굉장히 성숙돼 보인다, 아는 게 많다, 지식인이다, 신중하다, 내가 봤을 때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너무 멋지다, 진취적이다, 또는 뭐 모범적이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시나 봐요. 상대방이 과거에 지인일 확률도 많고, 또 함께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동창이나 뭐 과거에 내 첫사랑이라든지 원래 친구였다든지, 아무튼 함께 아는 그런 사람들, 그 무리와 연결된 상대방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어린 시절의 소꿉친구 같은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그 추억이 나에게 새록새록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추억도 잃기 싫은, 그 추억과 연장되는, 그래서 더 이분과 계속 함께 잘 지내고 싶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만약에 두 분이 상황이 안 좋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수와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잘 안 되는 게 소문나기가 싫은 거죠. 또는 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나 누구랑 헤어졌어.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입 밖에 꺼내기 싫은 거예요. 정말 끝낼까봐.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연애를 잘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점과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고, 조언도 보면은 그냥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잘 될 것 같다. 만약에 썸이나 짝사랑 잘 안 돼 보인다 그런다고 하면 이분하고 잘 될 테니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좋은 희망적인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제 소유욕이 또 강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이 좀 강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여서 그런 조율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여 내가 과거에 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에게 너무 또 그런 고정관념으로 보지만 않는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볼게요. 고혈압, 심장질환, 암, 부정맥,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소화가 안 되는, 목이나 어깨가 잘 뭉치고 결리고, 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 어깨에 대한 문제, 허리 통증, 이런 거, 가슴이 답답하다, 역류성 식도 후두염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코 고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수면 무호흡증. 네, 갑자기 그것도 보이는데 아무튼 요런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선식 이런 생식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산책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컨디션을 좋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 분들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카드 느낌이 막 보여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았는데 3번 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게 주제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키워드가 공정함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기에 대한, 힘의 분배, 두 분 관계에, 그러니까 남녀의 연애도 갑과 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또 너무 끌어당기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두 분 관계에 대한 힘의 분배가 좀 조율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이 카드가 그러진 않은데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다 요것과 관련됐어요. 되게 이성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약간 요런 느낌의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또는 이 사람과 잘 되고 싶다 아니면 연애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서로를 위해서 되게 긍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툼이 생기든지 이해가 안 되는 면모가 보인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본다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안 좋은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렇게 중립을 지키면서 제3의 시야로 바라보기 이런 거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다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힘들고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좀 부정적인 감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물이 흙탕물이었을 때는 그 물 속에 있는 예쁜 돌멩이나 물고기 얘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 그 예쁜 돌멩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손을 넣어서 막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흙탕물이 더 심해져서 뿌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좀 부정적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정적인 감정,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내가 흙탕물에서 좀 흙이 가라앉아서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만약에 상사와 또는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따낼 때 아니면 상대방과 뭐 부모님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실 때 항상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준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 나 이거 해줘! 이런 게 아니라 A라고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A가 아니에요. B예요. 그럼 나는 B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이렇게 미리 뭔가 준비하는 대화의 기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행복한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대방에게 되게 친구 같으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걸 기대도 하고 로맨틱한 감정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랑,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랑도 기대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성적 만족감도 기대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당이 되니까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상대방과 어떤 상황인가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금 카드들이 다 남자 왕이거든요. 지금 이게 중재자 되게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다, 근엄하다, 아빠 같은 네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너무 든든해.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전폭적인 내 지지자야. 아니면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은 이해심이 넓은 것 같아. 이성적인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 좋은 것 같아.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를 좀 물질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기댈 수 있다. 좋은 나에게 안내자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념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분을 상대방을. 또 여러분에게 조언은 무조건적인 어리숙한 이런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희생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지적인 이성적인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정없는 느낌만 주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계산된 그런 느낌? 상대방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그거를 보완해주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 돼서 두 분의 관계가 그 비율도 좀 맞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좀 만성 피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무기력하다든지 너무 이렇게 이제 피로하다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안정감이 들면 지금 여기도 스테빌리티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연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소속감. 그럼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학교, 친구, 뭐 회사, 뭐 동창, 모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행복한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것. 부모님과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미래에요. 그래서 소속감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두 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의 정말 진지한 이야기,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은 좀 진지한 이야기,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트, 그런 에피소드가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한 곳에 오래 있는 걸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끈기 있게 뭔가를 끝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좀 자꾸 바꾼다든지. 근데 그게 내 의지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아무튼 이 안정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가족이든 뭐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든 진심 어린 응원이나 조언이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고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음식,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즈베리 뭐 네, 이런 음식도 여러분에게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뭐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내 개인적으로 내 단점, 내가 고치고 싶은 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연애에도 그렇고 여러분 일적인 학업적인 이런 부분에도 사업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그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은 아무튼 스트레스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에 대한 건강이 제일 좀 걱정이 되는데 감사라는 키워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사를 표현해주고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나도 감사함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감사함을 모른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필을 하셔서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해줄 때 여러분은 안정성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확언, 주문,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의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버린다. 내 성장에 있어서 내 성장을 가로막는 이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이런 문장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빌러티 카드에 보면 네, 아파나 무드라라고 해가지고 이 손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 뭐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명상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보이세요? 보이시나? 아무튼 요런 손 모양을 하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의 에너지 상승에 불균형의 에너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는데 좋다라고 보이네요. 네, 4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